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리버풀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놀드 그리고 조타 그리고 지금 마팁 등이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지금 주요 공격수인 카메론 아처가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세필드도 좀 전력 누수는 좀 계속해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브라이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이제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은 다시 아스날을 제치고 리그 1위에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뭐 이제 리버풀, 아스날 그리고 이제 맨시티로 이어지는 그런 우승 3파전이고, 그리고 이 세 팀 다 이제 승점이 지금 계속해서 좀 근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리버풀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본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풀럼 상대로도 홈에서 이제 이길 뻔하면서 나름 좀 괜찮은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계속해서 좀 죽을 쓰다가 이제 시즌이 끝나가다 보니까 서서히 좀 강등 버프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 지금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세필드의 득점력이 올랐다고는 하나 홈 리버풀의 수비를 뚫기는 다소 좀 버거울 것으로 봐요. 네, 그만큼 이제 홈에서 지금 리버풀의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버거울 수는 있고, 그리고 리버풀 상대로는 아무래도 라인을 내려서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틈틈이 좀 롱볼을 통한 좀 역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세필드가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뭐 리버풀이 홈에서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다만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최근 리버풀이 이제 세필드 상대로 전부 다 이제 이기긴 했지만 3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둔 경기가 이제 좀 최근엔 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도 원정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지금 대패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일단 리버풀이 굉장히 좀 유리한 경기긴 한데, 만약에 이제 세필드가 좀 라인을 내리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제 리버풀이 뭐 엄청나게 뭐 대승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좀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풀이 이기긴 해도 학살할 만한 경기라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3.5 프랜승, 이걸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 것 같아요. 3.5 프랜승으로 접근을 하거나, 안 그러면 언오바 같은 경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이제 뭐 리버풀 상대로 이제 좀 솔직히 득점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뭐 리버풀도 약간 좀 대승 각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뭐 언더도 배당 대비 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리버풀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첼시 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 제임스 그리고 지금 코렐 그리고 지금 벤 치렐이 좀 결장 중으로 여전히 좀 풀백 자원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입니다. 이런 좀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맨유 역시 지금 결장자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밀산마 그리고 웬델로프 그리고 이제 루크쇼와 같이 이제 좀 수비에서 지금 결장이 많고, 그리고 이제 바란과 에반스 또한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양 팀 다 좀 수비에서는 결장 이슈가 많은 상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9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확실히 기세가 좋긴 하지만 직전 경기 이제 이른 시간에 한 명 퇴장당한 벌리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봤을 때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첼시의 경기력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로 극장골을 허용하며 이제 무승부를 거뒀지만 브렌트포드한테 이제 슈팅을 30개 이상이나 허용할 정도로 수비적인 부분은 좀 많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양 팀 다 이제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력은 좀 다소 좋지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이제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현재 수비가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맨유 또한 원정에서는 좀 득점 기회를 이제 홈보다 많이 허용하며 불안정한 수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게다가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 팀 다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좀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지금 첼시가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맨유 상대로 최근 4년 가까이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상성상 많이 약했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첼시가 홈에서는 6년 가까이 맨유를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첼시가 이제 맨유 상대로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고려할 만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재 뭐 맨유가 첼시한테 크게 밀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맨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배당 대비 지금 뭐 첼시 정배는 그렇게 뭐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유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3.5 기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 프랜승에 3.5 기준 오버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EPL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라리가 한 경기 있죠.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 자, 일단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현재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강등권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등권에 이제 벗어나기에는 너무 승점이 낮다 보니 사실상 뭐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거의 강등이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 홈에서는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력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클 만큼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맞붙었을 때 이제 예상과 다르게 양 팀 다 득점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롱볼 전개가 많았으며 다소 좀 루즈하게 경기가 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의 그런 양 팀의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직전 맞대결과 비슷하게 좀 루즈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뭐 현재 뭐 그라나다나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의 폼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뭐 행보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발렌시아가 그라나다 상대로 이제 우세할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원정 발렌시아의 저조한 폼을 고려했을 때
무턱대고 이거를 발렌시아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라나다가 홈에서 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뭐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약간 이런 좀 가능성이 보이는 경기는 저는 아마 좀 프렌 쪽 도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라나다 프렌승. 다만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할게요. 그렇다고 이제 그라나다가 뭐 최근 행보를 봤을 때 좀 쉽게 이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이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라나다 프렌승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렌담 대 이제 페노르트. 자, 우선 이제 폴렌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한 명. 그리고 지금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왔고, 자, 우선 이제 폴렌담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이제 4달 가까이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리그 꼴찌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사실상 뭐 강등이 유력한 그런 폴렌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 중으로 공격이 지금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를 제외하면은 4달 가까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아인트호벤이 한번 좀 주춤했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1인 지금 호벤을 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양 팀 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이거는 원정이라 해도 이제 페노르트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서 봐요. 그러니까 좀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지배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폴렌담이 솔직히 페노르트 좀 진영으로 넘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방코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폴렌담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내리면서 좀 막는데 좀 급급할 수 있고, 그리고 롱볼 위주의 역습 전개를 통해 간간히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양 팀의 좀 체급차를 고려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페노르트가 좀 이길 거라고 이제 보긴 하지만, 다만 이게 큰 점수 차로 대승을 할 거라 장담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왜냐하면은 뭐 최근 뭐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점수 차가 나면은 뭐 계속해서 공격을 해 나가기보단 좀 볼을 돌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원정에서는 이제 대승을 한 경우가 이제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페노르트의 그 원정에서의 좀 대승 기록을 봤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원정에서 좀 대승을 거둔 게 이제 작년 12월 이제 헤라클레스 상대로 4대0 이제 승리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거의 뭐 지금 4달 가까이 원정에서 이제 대승을 거둔 게 없는 그런 페노르트를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제 아무리 지금 뭐 상대가 최약체인 폴렌담이라고 해도 쉽게 약간 좀 페노르트의 그런 대승을 장담하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제 페노르트의 그런 스탠스에 따라서 대승 여부가 이제 가려질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페노르트 스탠스에 따라서 대승 여부가 가려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행보 그리고 좀 최근 뭐 계속해서 원정에서 대승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엄청나게 뭐 큰 대승을 바라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약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요거는 저는 네 일단은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요거는 네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폴랜담 3.5 기준 프랜슨 네 요렇게 이제 5할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한번 햄무 네 도전해보는 경기나 안 그러면은 3.5 프랜슨 이제 뭐 배당 내렸을 때 가져가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폴랜담과 이제 페이노르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베이크 대 이제 알메로 시티.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발베이크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이제 괜찮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나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 좀 발베이크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알메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무승부 비중이 지금 꽤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만 이제 뭐 알메로시티가 최근 뭐 계속해서 지지 않는 경기를 좀 펼치면서 나름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직전 경기 이제 최약체인 폴랜담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오히려 이제 폴랜담 상대로 밀리는 모습도 보이며 경기력 면에서는 다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 이제 폴랜담전에서는 좀 실망스러웠던 경기를 보인 그런 알메로 시티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네, 영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양팀 다 이제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전개가 이제 그리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영양가 있는 그런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상 이제 그런 기회를 좀 만든다고 해도 양팀 다 지금 골 결정력이 지금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양팀 다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떨어지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뭐 알메로시티가 최근 계속해서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발베이크 상대로는 9년 가까이 지지 않았을 정도로 좀 상성상 많이 강했었습니다. 자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20년대 들어서 양팀이 맞붙은 경기는 단 2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 경기들까지 고려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뭐 현재 그래도 홈에서 발베이크의 경기력이 이제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알메로시티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이제 발베이크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뭐 이거는 어느 반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베이크 햄무알무 2.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베이크와 알메로시티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이제 고엘. 자 일단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인 지금 브로베이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위너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전력 손실이 있는 그런 아약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에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즈볼레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컨퍼런스 리그 일정까지 병행하면서 경기를 뛰느라 이제 리그 성적이 이제 좋지 못했는데, 이제 빌라한테 이제 떨어지고 온전히 이제 리그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이제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좀 아약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연패 중에 있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엑셀시오를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다 좀 최근 좀 주춤하다가 이제 흐름을 전환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아약스가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고, 그러면서 좀 역습에 이런 좀 취약한 그런 원정 고에드 상대로 어느 정도 아약스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아약스가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고에드도 수비가 그렇게 좋지 못한 아약스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제 직전 원정 경기에서 뭐 수비가 좀 약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헤라클레스 상대로도 이제 무득점에 그치며 이제 무기력하게 진 점을 고려하면은 아약스에 비해서는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뭐 원정에서 이제 고에드는 홈에 비해 지금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현재 지금 2경기 연속 원정 무득점을 좀 기록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원정에서의 고어헤드의 공격은 다소 좀 기대치가 낮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아약스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이제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차이를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아약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좀 고에드가 홈이라고 하면은 좀 고민이 좀 됐었는데, 고에드가 원정이면은 좀 얘기가 많이 다르다고 봐요. 네, 그만큼 원정 고에드의 경기력은 홈에 비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3.5 기준인데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정에서의 고에드의 공격력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네, 언더로도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